자, 이번 시간은요, 수익 방식에 따른 감정 평가 방식 검토합니다. 그래서 용어부터 다시 가셔야 돼요. 여기서도 중심축은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원가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 평가 방법이다. 이에 비해서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를 평가하는 방식이 돼서 수익 분석법은 순필이 끝났고 비슷한 것이 적산임료, 기기필 이런 식으로 끝났었죠. 그리고 임대를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서 거기 계산 문제는 아직 나온 바가 없습니다. 해서 어찌됐든 지금 사시지계면 요렇게 이제 가면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자,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용어 볼까요?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하거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환원법은요, 자, 광업재단, 광업권, 자, 그다음 무형의 재산, 저작권,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방법이다. 주된 평가 방법은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용어 앞에서 우리가 원가법에 따른 가격을, 자, 적산 가격, 비교 방식에 따른 거래사례 비교법에 따른 가격을 비준 가격, 그리고 수익 방식에 따른 수익 환원법에 따른 가격을 수익 가격 또는 수익 가액이란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요게 수익 가격의 공식이 됩니다. 비교해 볼까요? 앞에서 원가법 따른 적산 가격이라는 것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 그래서 좀 그게 계산이 복잡했었어. 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 방식은 공사비 변동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공사비 상승률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변동률은 자 20년 전 건축비 지수가 100인데 현재 145면 100분의 145를 곱하는 방식. 공사비가 5%씩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1 플러스 R의 N승 이런 방식에서 이때 R은 상승률 퍼센트를 입력해주고 N은 기간을 의미한다. 한편 우리가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정액법 매년의 감가의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제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라고 하는 거, 이게 매년의 감가액. 그래서 누적 연수만큼 곱하면 누적 감가액이 나왔었고요. 정률법에 따른 매년의 감가액은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잔존 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소위 매년의 감가액.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적산 가격 봤었고요. 그리고 앞 시간에 우리 논의했던 거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이란 요소를 고려해서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계산해 내는 방식. 해서 결국은 사정 보정치 사례 가격분의 정상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하나 논의할 쟁점이 돼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단순하게 5% 열세 하면 0.95, 5% 우세하면 1.05 이런 식으로 계산을 갔었고, 뭐 공시지가 기준법은 CG 계획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 가격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방식은요, 자,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 되겠고, 또는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원 이율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자, 대부분 문제가 부채 감당법에서 부대서라는 것을 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부채 감당,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한 번 출제가 됐는데 조금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 요거는요 투자론을 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투자론을 공부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간된 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투자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의 수익환원법도 이 소득의 분류라는 개념을 모르게 되면은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얻게 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투자론 할 때 가유, 순, 전, 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단계에 따른 소득이에요. 해서 이론상 내가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임대 단위수하고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 해서 만약에 1년 동안 한 방에서 1,000만 원이 뭐 들어온다라고 치게 되면은 이때 임대 단수가 100호면은 얼마가 되나요? 10호면은 1억이 될 테고 100호면 10억이 된다라는 식의 개념이 바로 가능 총소득이라는 개념. 자, 이건 이론상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소득을 가리켜서 가능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실제 모든 임대가 이루어지고 세를 다 내고 이런 경우는 아니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에서요. 공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아니한 상태 공실 비용을 빼야 됩니다. 실제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불량부채 충당금 거의 시험에 구성 안 되는데 불량부채 충당금은 세입자는 들어와 있지만은 이 사람이 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있다 해서 결과적으로 가능 총소득에서 들어오지 않는 돈이 바로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이라는 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판기나 또는 주차장 운영 수입을 통해서 예상 외수입, 영업 외수입 또는 기타 수입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수입으로 잡힌 금액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총소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라는 거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그 다음에 기타 영업외 수입을 더하면 이걸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효 총소득이 구해지게 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지관리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유지관리비는요, 첫 번째, 영업경비라는 용어를 쓰죠. 영업경비라는 용어를 쓰는데 영업경비에는 유지관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요. 뭐 청소를 맡기면 청소 그 비용도 지불을 해야 될 것이다. 전기수도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당연히 그 비용 내야 될 겁니다. 각종의 요금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재산세라고 하는 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반드시 내야 될 겁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바에. 그래서 지금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재산세, 각종 요금, 이거는 저희가 원튼 원치 않든 나가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이걸 우리가 영업경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장에 꽂혔던 금액을 유효총소득이라 불렀었고, 유효총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경비,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실제 통장에 남는 금액, 이걸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순영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임대주택 사업을 할 때 자기의 자본만으로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면 은행에 매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용어로 주로 쓰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당 지불액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채 서비스액 요걸 빼게 되면은 이제 진짜 남는 돈 세전 현금 수지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소득이 있고 비과세 대상이 아니면은 일정한 소득세 내야 되고요. 이때 이건 우리가 영업소득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까지 빼게 되면 이게 완전히 남는 내 돈, 바로 세후 현금 수지다라고 해서 가유순전후. 이게 외워지셔야 돼. 투자론 할 때도 너무너무 필요한 개념이고, 가능 총소득, 이론상 들어올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란 의미고요. 그 다음에 실제 안 들어오는 돈, 공실과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요. 그 다음에 예상외로 들어왔던 영업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게 유효총소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갚아야 될 돈이 있어서 그 돈을 갚게 되면 이걸 부채서비스액이라 부르게 되는데, 부채서비스액은 20%에 나왔었죠. 원금 상환액, 그 다음에 이자 상환액, 요 두 개를 더한 것을 뭐라고 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해서 요렇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혹시 소득세를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세후 현금 수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 유, 순, 전, 후라는 개념, 이게 숙달이 되셔야 돼. 지금 뭔 얘기가 되게 왔냐면, 자, 수익 환원법에 따라서 수익 가격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순영업소득을 계산해 내야 된다. 그럼 순영업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은요, 유효 총소득에서 뭘 뺀다?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가끔씩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세전 현금 수지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순영업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에다 부채 서비스액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는 값이 나온다. 그래서 자, 우리가 수익환원법에서 순영업소득 얼마 바로 주면 감사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유효총소득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영업경비를 주거나 또는 세전 현금 수지와 부채 서비스액이 얼마다라는 데이터를 주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순영업소득은 두 가지 유형으로 계산해 내릴 수 있다.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도 순영업소득이 될 것이고 세전 현금 수지에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것도 어떻다? 이것도 바로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이 될 수 있다. 지금 뭐 하려고? 수익 가격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먼저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이슈. 자, 수익 가격을 계산해 내기 위해서는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내야 된다. 해서 일반적인 부동산 학개론의 환원율 계산 방법은 수험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한 서너 페이지 됩니다. 더럽게 많아요. 종류가 기본적으로 8개인가 9개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한 번도 16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고 시험에 나왔던 공식은 2개만 출제가 됩니다. 물리적 투자 결합법. 좀 이따 문제 가지고 한번 보면 유치 찬란해서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자,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 이율이라고 해서 부대서라는 공식. 이것도 역시 투자로의 연계가 돼 있어서 처음에는 힘들어요. 자,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요거 곱하기,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문제에서 저당 상수는 바로 줍니다. 대부 비율도 바로 알려줍니다. 다만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을 돌려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요거 투자론 할 때 역시 공부를 해야 될 주제인데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힌 금액만 가지고 얼마나 은행 이자를 잘 낼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을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릅니다. 공식 한번 볼까요? 아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세전 현금 수지이고요. 이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하게 되면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이 공식 자체도 투자론에서 공부하는 그런 공식이에요. 근데 자, 나중에 투자론 또 안 하신 분들은 그때 가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업어치고 매치고 합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환원율을 구하는 방식. 자, 16년 동안 나왔던 방식이 3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별게 아니고요. 이건 잊어버리시고, 자,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이율에서 부대저해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은 자, 전체 부동산 가격 중에 대출액이 얼마냐를 따지는 거야. 10억짜리 부동산인데 만약에 4억을 대출을 받았던 상태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40%다. 이런 의미입니다. 10억짜리 부동산인데 6억을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대부 비율이 60%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자, 대출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매 기수 상환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인데 시험에서 아예 숫자를 써주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실 거예요. 나중에 투자론 할 때 저당 상수의 정의에 대해서 따로이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대저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정리 들어가십시다. 자, 지금 수익 환원법에 따른 부동산의 가격, 수익 가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수익 가격이다.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재 219페이지라고 해서 자, 지문 하나 나와 있어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혹은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냥 던져주는 지문이었고요.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20페이지 가서 검토하게 되면은 자, 거기에 종류가 쭉 나와 있어요. 해서 먼저 24회 40번 문제. 자, 보니까 환원 이율은 이렇게 나와 있죠? 환원 이율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라고요?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잖아. 자, 그 중에 하나밖에 안 배웠어. 부대저라고 하는 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된다고 해서 그냥 공식이야, 공식. 내는 게 빤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 뭐예요? 그러니까 안 나와 있어, 짜증나게 이 자식들이. 근데 우리는 아까 설명드릴 때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를 뭐라고 한다? 부채 감당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연 3천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연 얼마로 돼 있어요? 1,500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채가자 감당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지금 환율에서 주어진 데이터 보니까 자, 대부 비율 저당 상수가 주어져 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부대저를 통해서 환원 이율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라고요. 그래서 지금 부채 감당률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쉬우니까. 만약에 부채 감당률 2, 대부 비율 얼마, 그 다음에 저당 상수 얼마큼 너무 문제가 유치해지니까 차마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거고, 부대저를 외운 사람들한테 약간 헷갈리라고 부채 감당률을 당신이 직접 찾아보시오. 순영업소득 3,000,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에 1,500에서 여기서 부채 감당률이 2가 나오고요. 대부 비율이 얼마? 40%. 40%를 표시할 때 어떻게 해야 돼? 0.4라고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퍼센트 중에 하나는 꼭 뭐라고? 자, 이렇게 소수점으로 취한할 수 있어야 됩니다. 0.4가 되겠고요. 저당 상수가 얼마야? 0.177 주어져 있죠. 그럼 이제 간단한 거야. 2 곱하기 0.4 곱하기 얼마? 0.177 하게 되면 0.1416이 나오던가 이렇게 나와요. 그걸 퍼센트로 표시하시오 라고 하게 되면 얼마? 14.16%라는 식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산수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산수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자, 부대저에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부채 감당률을 바로 주지 않고 순영업 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주고요. 3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1,500을 주고 있습니다. 해서 3,000 나누기 1,500 하면 2가 되죠. 거기다가 지금 대부 비율 40% 0.4 그리고 나서 지금 저당 상수가 0.177.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산하면 2 곱하기 0.4 곱하기 0.177 하게 되면 0.1416이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퍼센트를 물어봤어요. 퍼센트는 14.16%이다 라는 식의 문제가 소위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 이율의 계산 방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정도 하나 연습했고요. 여러분 자료 221페이지 가서 이제 문제 지금 최대 3개 나와 있나요? 해서 이게 그 중에 1번 문제가 소위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따른 환원 이율의 계산 방법인데 한번 문제 보시고 하면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기본 공식 가십시다.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 자, 데이터 보니까 순영업소득 바로 안 주네요. 대신 뭘 줘요? 유효총소득을 주고요. 영업경비를 주고 있습니다. 순영업소득은 앞에서 유효총소득 마이너스 영업경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효총소득이 자 지금 3,800, 그 다음에 영업경비가 얼마? 8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은 얼마가 된다?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그럼 이제 환원 이율을 구해야 되는데 아까 환원 이율 중에서 부대저 요걸 통해서 구하는 게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토지의 환원 이율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의 환원 이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각각
비율에 따라 곱하는 방식이에요. 토지의 환원이율이 일단은 얼마? 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5%는 계산할 때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0.05. 근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야? 40%니까 0.4를 곱하게 되며 거기다가 건물의 환원 이율이 10%, 그 다음에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0.6에서 0.1 곱하기 0.6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하면 0.08이라는 게 뭐가 된다? 환원 이율이 된다. 해서 자, 물리적 투자 결합법 이런 식이라고요. 자, 바로 토지의 환원 이율에다가 토지 비율을 곱해주고 건물 환원 이율에다 건물 비율을 곱해서 이걸 더한 값이 소위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따른 환원 이율이 된다. 그래서 다시 주어진 데이터 토지의 환원율은 얼마? 5%, 0.0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의 비중이 40%니까 0.4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이 10% 비중이 0.6에서 60%니까 0.6 해서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계산하면 0.0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주어진 데이터 순영업소득 3천만 원 나누기 0.08 이런 계산기 두드리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 대상 물건의 가격은 3억 7,500이라는 값이 나온다. 해서 일단은 기본 공식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는 개념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요거 공식 외우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 16년 동안 나왔던 모든 문제를 분석했을 때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식은 2개를 물어봤다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문제 보신 물리적 투자 결합법. 몇 번만 연습하시면 이 문제 다시 나와도 그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이미 한번 출제가 됐죠. 부, 대, 저 그 세 가지를 곱해서 환원율을 구하게 된다. 이렇게 보셨고요. 자, 2번 문제 가볼까요? 자, 다음 건축물에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 다시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자 뭐가 돼야 돼요? 환원이율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수익가격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데 생들 복잡스럽게 가능총소득도 주고 지랄이에요. 짜증나게. 가능총소득이 얼마? 5천만 원. 근데 공실이 얼마? 5%라고 돼 있으니까 입주 안 하신 분이 얼마? 250이라는 금액이 공실이죠. 그 다음에 영업 외수입 있나요? 영업 외수입 없습니다.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은 얼마? 4,750만 원이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서 이제 빼야 될 게 뭐죠? 영업 경비라는 것을 빼야 하는 거죠. 영업 경비에는 아까 각종 요금이 있었죠. 두 번째 재산세 있었죠. 그리고 유지 관리비 세 가지가 바로 뭐가 된다? 영업 경비. 그래서 유지 관리비 가능 총소득의 3%라고 되어 있으니까 150만 원이 유지 관리비가 되게 됩니다.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걸 지문 읽어보시면 가슴막 점여와 두 번째, 자, 지금 각종 요금 나와 있나요? 화재 보험료 나와 있죠? 화재 보험료 나와 있죠? 그 화재 보험료 얼마? 100만 원. 이게 이제 각종 요금의 전문가요? 해서 전기 수도 요금은 없네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게 재산세라고 하는 거 있나요? 재산세 주어져 있지 않죠? 그러면은 지금 순영업소득은 4,750에서 이 문제만 가지고 보면 150에 200을 또 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얼마? 4,500만 원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00만 원을 자 순영업소득을 구해냈어요.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구해냈고요. 그리고 나서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 봐야 돼요. 환원이율 몇 프로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5%라고 주어져 있어요. 5%면 그냥 5라고 쓰면 안 돼. 0.05라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0.05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0.05를 4,500만 원을 0.05로 나누게 되면 9억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공식을 먼저 외워야 돼. 그 중간에 쓸데없이 뭐 이 기대 이율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가슴 저며와 부채 서비스에 이건 어디다 써먹지? 헷갈리라고 헷갈리라고. 그리고 재산세가 없네? 그럼 그거 배제하고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어진 문제 안에서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 얘기는 다시 원점 돌아가서 이 얘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능 총수득에서 공실 빼고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영업 외 수입을 더하면 뭐가 되고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 경비란 것은 유지 관리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각종 요금에 보험료 하나 들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지금 재산세는 빠져 있었어. 그러면 얘만 두 개를 빼면 이게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가능 총소득 5천이라고 그랬었고 공실이 아까 3% 했었나요? 3% 150만 원이 3%였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순영업소 이제 유효 총소득이 얼마? 4,750이 나오게 되는 거고 4,750에서 유지 관리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게 150인가 그랬었고 보험료가 100만 원인가 그랬고 250을 빼게 되면은 순영업소득은 얼마? 4,500만 원. 그리고 환원 이율은 5%라고 주어져 있다고요. 0.05로 나누게 되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수익 가격, 수익 가액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많은 데이터를 다 써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외운 공식에 따라서 딱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쏙 빼먹어야 돼.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어려웠던 것이 개인 업무비가 소위 여기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걸 이렇게 상상하실 수가 있다고. 근데 세 가지였잖아요.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 그러면 각종 요금, 그리고 세 번째가 재산세, 이것만 어떻다? 영업 경비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얘기의 논의 전제는 기본을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들어가야 되지. 갖고 개인 업무비가 영업 경비에 포함이 될까 안 될까 상상하지 마시라고. 외우지 않으니까 할 일 없이 가서 신선 노름 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이 이건 하면서 영업 경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웃기고 있네지.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외우고 들어가시면은 다 웃기고 있는 거야. 기대율은 왜 올려주는데? 기대율은 왜 4%인가를 주는데 헷갈리라고 0.04로 한번 나눠보라고 계산 잘하나 못하나 보게 그렇게 흔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기본 공식을 암기하고 들어가면 딱딱딱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식을 외우셔야 돼.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계속 바뀌어 나온다고요. 똑같은 지문 안 나온다고. 계속 흔들어준다고. 지금 화재 보험료 나왔으면 전기요금 4개 나올 거야. 갑자기 재산세가 나오거나 뜬금없이 헷갈리게 하고 소득세 200만 원 이렇게 던져준다고. 소득세하고 순영업소득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 정도고. 마지막 3번 문제. 자, 다음 자료 활용은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은 수익가액은 하면 뭘 해야 돼? 순영업소득 나누기 뭘 해야 돼? 부채 서비스,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공식을 먼저 떠올려야 돼. 그럼 순영업소득은, 또 뭐야, 이놈 새끼들. 또 가능 총소득 주고 지랄이네. 해서 가보십시다. 데이터. 순영업소득을 먼저 구해봐야 돼. 가능 총소득 얼마야? 8천만 원. 자, 우리 교재 222페이지에는 그림을 보고 있어요. 자, 가능 총소득이 얼마? 8천만 원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실 손실 상당에 뭐 해갖고 가능 총수익의 10%라고 돼 있죠? 그럼 800 빼야 되죠? 800 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영업 외 수입이 있나요? 영업 외 수입은 데이터가 없죠? 그럼 이제 유효 총소득은 얼마? 7,200만 원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유효 총소득이 되게 된다. 자, 유효 총소득에서 지금 영업 경비 빼야 되죠. 유지 관리비 있나요? 수선 유지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수선 유지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약간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400만 원 일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금들이 있나요? 화재 보험료 또 있네요. 재산세도 여기서 있었나요? 네, 재산세까지 하면은 100만 원, 200만 원이면 400에 100에 200을 하면은 얼마야? 700인가요? 700이 뭐가 된다? 700이 영업 경비다.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지금 700 빼게 되면 6,500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구했죠? 다시 8천이 가능 총소득. 근데 아까 공실 등등등 800 빠진다고 그랬다고요. 10%. 그럼 7,200.
7,200에서 영업 경비로서 유지비 400, 그 다음에 100만 원 보험료, 재산세 200. 그 700을 빼게 되면 얼마? 6,500이라는 금액이 순영업소득이 된다고요. 그럼 환원이율 데이터 찾아봐야 되죠. 환원이율 아예 주어져 있네. 10%라고. 10%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6,500 나누기 얼마? 0.1. 10%면 0.1. 퍼센트는 소점으로 취하는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금액 얼마? 6억 5천. 계산 편하잖아요. 이건 6억 5천. 그래서 답이 6억 5천. 이게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이 30회 때 문제하고 그 앞에 문제는 거의 비슷하잖아요. 28회 때 문제하고. 똑같이 스토리.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순영업소득 구하는 과정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 환원율 주고, 오히려 좀 쉬워진 경향이 없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 정도가 수익가격. 자, 그래서 수익환원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한 번만 정리하고 이제 수익 분석법 볼게요. 수익가격이라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는 금액, 또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세전현금 수지에서 부채 서비스를 더하는 금액. 요즘의 문제 트렌드는 가능 총소득부터 시작해서 소리를 순영업소득까지 구해가는 과정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를 거꾸로 내고 싶으면 이제 뜬금없이 세전현금 수지와 부채 서비스액을 던져줄 거야. 또 영업소득세를 막 던져줄 거야. 헷갈리라고. 어느 쪽이 됐든 순영업소득, 어버치고 매치고 구할 수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나서 환원율을 계산할 때는 아까 한 번 나왔던 거 물리적 투자계획법 토지의 환원율이 5%고 그 전체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다.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이 10%고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60%다. 그러면 0. 자, 이게 아까 0.5, 토지 비율이 0.4, 건물 환원율 0.1, 비율 0.6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따라 환원율을 계산해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에 25회 때가 나왔던 문제가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이율이라고 해서 부대적 해서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아냈었지요.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또 투자론 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부채 감당률을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면은, 자, 요즘 문제는 또 지금 이제 28회, 30회 문제는 환원율을 물어보지도 않고 아예 데이터를 줘버렸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순영업소득과 환원율을 구해서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하게 되면 어떻다? 이걸 우리가 수익가격이라고 정리를 하게 된다. 이 정도가 바로 대상 물건에서 방내 산출하게 될 이익 등을 계산으로 해서 이익 등을 배경으로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 마지막이요.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수익분석법 문제 구성 안 되죠. 임료라고 하는 게 포인트. 아까 이제 말장난할 때 임대료 하면서 수익환원법 이렇게 장난쳤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 거 순필을 통해서 더 임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근데 별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적산임료 기계필, 수익임료 순필이 얘는 큰 의미가 없는 게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임대의 주된 평가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용어의 정의만 시험에 나오지 적산법도 용어의 정의만 시험에 나오지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개연성은 없다. 해서 우리 자료 223페이지 지문 1개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수익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웃기고 있네지. 이건 수익환원법이고요. 수익환원법은 가액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었었고 수익분석법은 뭐라고요? 임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놓친다고 되게 간단한 주제인데 막상 공부를 할 때는 수익환원법 분석법이 좀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감정평가론 전체 한번 정리해 보셨고요. 별거 없어요. 요는 공식을 기계적으로 의미가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외운다라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공식을 먼저 외우게 되면 특히 계산 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심플하게 다 끊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